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미호칼록자를 살펴봐야 되네요. 미호칼록자는 앞에서 나라국자 할 때도 좀 살펴봤는데 다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두 개 자수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게 밑에 것은 마음숫자, 부숫자로서 심장모에서 나온 글자고요. 이 원래는 그래서 심장을 뜻하는 글자죠. 심장을 뜻하는. 옛날 사람들은 심장 속에 마음을 갖다가요 컨트롤하는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마음의 뜻으로도 쓰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오늘날 혹시옥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글자를 보면은 세 개의 자소로 있는데 하나는 참과자고요. 하나는 이거 일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의 형태가 있고 이것의 형태가 있고요. 이게 이구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구자면은 그것의 형태라고 하지 않고 자라고 썼겠죠. 그런데 잘 안 쓰고 그것의 형태라고 한 이유는 이구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걸 참과자고. 참과자는 이렇게 휘두르는 창이에요. 끼는 창이 아니고 옛날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요. 거기서 정형화된 걸 적어버린 글자죠. 휘두르 이게 창날 부분이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모가지를 탁 치면 거기서 나온 글자가 7벌자예요. 7벌자. 모가지를 탁 친다 이거죠. 결국 혹시혹이라는 글자는 창과 관련돼 가지고 창을 들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요것의 형태는 이것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고릅자에서 이것의 형태가 있죠. 이게 형태. 이 고릅자 일정 경계를 두는 기업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일반 백성들이니까 읍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다니. 이거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 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읍성. 읍성. 이거 이 속에 이제 관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무기구 같은 것도 있고요. 관청이 이 속에 들어 있고 관사가 있어가지고 저 나라에서 벼슬아치 들어오면 머무는 숙소 같은 것이 있고요. 바로 근데 읍성인데 이 읍성이 그냥 읍성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뭐 고창읍성 뭐 나간읍성 그럴 때 쓰이는 그 읍성보다도 더 큰 읍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읍이 도읍의 읍이라고 생각해요. 도읍. 저 길대가 쓴 시조 가운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들었더니 산천은 노고하되 인거는 간데없다 어디와 태평년이 꾸미는 가거라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길대가 500년 도읍지라고 했는데 500년 도읍지가 거기서 도읍지는 고려에 사직이 있었던 개성을 말하는 거죠. 개성의 성자가 성성자란 말이에요. 이 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읍성. 개성의 성자 읍성. 서울도 조선시대 때 한성이라고 해서 한성.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서울을 갖다 한성이라고 해요. 한성. 그 1호가 있잖아요. 중국 북경대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을 초청장을 보내는데 중국 사람들이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러니까 한성대학교로 보냈잖아. 서울대 그 초청장에 한성대로 갔어. 서울대로 간 게 아니고. 이게 한성이 한양도성을 줄인 말이야. 한양도성. 그러니까 여기에 읍성은 도성을 말한 거예요. 도성 곳. 나라님이 머무는 도성. 그러니까 중국의 종법제도가 천자가 있고 천자가 죽고 나면은 적장자예요. 적장자 맏아들이 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이 그대로 물려받은 게 적장자네. 적장자인데 그 다음에 서자들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제후로 제후.
적장도 아마 계속 천자를 이게 적장자가 또 천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 제후가 되는데 여기 제후가 되는데 여기 제후도 적장자가 제후를 물려받으면 그 사람 나머지 사람은 뭐가 돼요? 대부가 되잖아. 대부. 그러죠? 그 한 단계가 들어가면 대부 적장자의 지위를 대부의 지위를 적장자가 물려받으면 그 자식을 2명 3명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뭐 그렇죠. 사가 되는 거 사. 그러다가 또 내려가면 적장자가 사지인으로 바뀌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서인으로 바뀌어 서인. 적장자만 그대로 적장자만 제후 지위 대부만 그대로 물받는데 그 서출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가 계급 낮춰가지고 사제가 지나가면 서인으로 바뀌어 서인으로. 그런데 이 천자가 천하래. 중국은 세상을 다 천자 땅으로 생각했잖아요. 그걸 다 못 다스리니까 이제 일부 가운데 지역만 천자가 다스리고 어떻게 이제 다 봉투를 해가지고 제후한테 주잖아요. 이게 제후의 땅이에요. 그 제후 땅인데 천자가 일부만 것처럼 제후가 어떻게 제후도 일부만 이렇게 다스려요. 그리고 이것도 또 나누지. 형제들한테 대부들한테 줘요. 대부.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읍성.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 제후의 나라가 이게 국이요. 국인데 그 국의 원래는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 이것이 구급을 말하는 거예요. 국읍. 그리고 일가들한테 이게 나가죠. 일가들한테. 이게 제후의 땅, 제후가 봉투받은 땅에서 제후는 이 읍성을 만들고 구급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제후가 통치를 오고 또 이 땅에서 일부는 어떻게 돼요? 또 제후들한테 나눠줘요. 대부한테 나눠줘요. 대부. 그죠? 네. 이게 구급이고 이게 뭐냐면 가요. 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국가가. 일가들한테 나눠준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부들도 여기도 조그만 성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국이고 여기는 가라니까 여기요. 그 국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이게 문자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의미가 퇴색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국의 의미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전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창을 들고 지켜야 될 구급 도읍을 갖다가 표현하는 글자 이게 지금. 이게 경계 짓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후대로 오면서 이 제후가 어떻게 돼요? 천자지가 약해지잖아. 그러죠? 그리고 제후가 천자 노릇을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자가 왕이라고 했어. 처음에는 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천자 지위가 약해지니까 제후들이 왕을 자체해 부르잖아요. 왕은 참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천자 나라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국이라는 의미가 생겨나는 거야. 나라라는 의미가. 이게 원래는 구급이나 도읍 같은 걸 나타내는 글자 있지만 구급, 도읍이 뭐예요? 한성 이런 데가 개성 이런 것들가 서울이잖아. 서울. 서울 이런 의미야. 원래는 이 글자의 원래 의미가 요 형태가 구급인 지역 또는 도읍인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후의 지위가 커지니까 이게 의미가 확대되고 그 제후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땅을 뜻하게 돼. 일정한 지역만 나타냈지만 그 제후가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땅을 뜻하는 되는데 거기서 지경이라든지 나라라는 뜻이 나와. 거기서 지경이나 나라라는 뜻이 나오고 지경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게 혹시라는 뜻으로 비례다 써요. 벌써. 다시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지경을 나타내는 글자는 흑tuk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나라를 뜻한 글자 에어산 형태예요. 에어산 형태를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분화됐어. 좀 어렵네?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고 잘 이해가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홍 선생님만 이해되는 글자 갖고 이런 본래의 뜻을 더 짚어서 들어가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어서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원래는
이 제후의 읍성을 나타내는 글자 있다 이거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나 뜻으로 쓰게 풀리고 그 읍성이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지경이나 나라의 뜻을 지니게 되는데 지경을 나타내는 글자는 후대에 흑도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나라를 나타내는 글자는 예우리자 한번 더 붙였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리고 그 글자에다가 다시 마음 시자를 붙이는 글자가 생겨나는데 혹시 혹자가 음역하면서 마음이 미혹하다고 해서 이게 미혹할 혹자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혹시 혹자 설명할 때 이것은 고울읍자 이것과 관련됐다고 보고 이 고울은 그냥 고울이 아니고 도읍과 관련된 고울이라고 얘기했는데 도읍과 관련된 이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혹자를 쓰면 그냥 혹시 혹자는 본래는 가차된 때문에 감찰하고 예, 그렇죠. 자기 뜻과 상관없이 뜻을 필요해서 쓰였다 이거죠. 혹시 혹자 선사할 때 천자 되고 다 넣지 말라고 해. 힘드니까. 이해하는 사람. 어렵거든. 근데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건 너무 혹은 너무 안 돼. 저는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떠드는데 우리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이게 금방 머릿속에 안 들어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에요. 예. 우리 선생님들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머릿속에 딱 명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들어온다니까. 우리 속에서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연세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얘기를 딱 빨리 캐치해가지고 얘기할 것도 그냥 넘어갈 보려고 그래. 얘기를 안 오고. 하여튼 이것은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혹시 혹자를 설명하게 되면은 거기에 네모난 형태가 고울업자의 이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이 고울은 오늘날 시스템의 읍이 아니고 옛날로 가면은 도읍과 관련된 읍이라고. 그 도읍이 뭐냐? 서울이잖아. 서울 수도 올 때 쓰는 서울 구국과 관련돼 있다고 구국. 그런데 구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국을 나타낸 글자에 혹시라는 뜻을 쓰니까 구국을 나타낸 글자는 예우산 형태를 하나 더 붙였다고. 그렇게 설명은 돼요. 네. 자, 그래서요 미혹할 혹자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근데 거기 한일자의 형태는 설명 안 해주십니까? 한자 형태요? 한일자 형태. 한일자 경계 짓다. 이게 부호로 생각하세요. 경계 짓는다는 경계 걷는다는 부호로 생각하세요. 예. 아니 얘기했는데 놓쳤어요. 빨리 얘기하고 들었어요. 그냥 넘어가니까 예. 선생님 놓쳤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 그럴 수 있지 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은 하늘천자예요. 하늘천자도 이 설명 잘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육연재도 한자를 가르칠 때 하늘천자의 바탕이 이 큰대자가 다 있는데 큰대자가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위에 선 하나가 하늘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거기다가 더 나가가지고 하늘보다 이렇게 머리가 또 꼬나가지고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지압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옛날에 파자식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 이제 뭐 뚜껑 사람이 지압이다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아직도 사람 머리 위에 선 하나가 하늘을 나타내가지고 뜻이 하늘이 됐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잘못됐냐? 하늘 철자 옛날 글자고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선이 아니고 머리가 강조돼 있어. 공자에는 머리가 선이 아니고 그 머리예요. 머리인데 근문에서는 세봇 같은 데 새기다 보니까 머리 부분을 파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먹물 같은 걸 집어가지고 찍어내면 이게 검게 돼 이렇게 검게. 근문에서는 검게 이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그러죠? 검게 이렇게 표현되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점이 선으로 바뀐다니까요. 선으로 바뀐. 그것이 정형화된 글자가 하늘천자. 이게 머리를 뜻하는 글자 머리. 원리는 하늘이 아니고 머리야 머리. 이걸 머리를 뜻하는 글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형천이에요. 형천.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형천
네. 예, 형천 그림을 지구했는데 그게 이게 중국 신화에 등장한 형천인데 이 형천이 어떤 존재냐면은 벌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잘린 벌을 받은 거야. 이게 형벌을 받았는데 천이 머리라니까 머리를 잘린 형벌이 형천 그래서 이름이 형천이 된 거예요. 이게 형천의 천이 머리와 관련돼 있어요. 머리를 형벌로 받았어 이거예요. 형벌로 머리를 받았어. 그래서 머리가 잘렸어. 머리가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눈, 코, 입이 눈이 어떻게 가슴. 젖꼭지로 가고 그다음에 배꼽이 입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불사신이 된 거지 이제. 자 그런데 형천이란 말 자체의 천이 머리에 관련됐다는 걸 알게 해줘요. 네, 머리에 형벌을 받는. 그렇죠. 머리에 형벌을 받은 신이야 이 사람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글자의 고글자도 머리가 강조되어 있는 형태고 이렇게.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머리가 하늘이 됐냐면은 이 사람의 사고가 옛날 사람들이 지능이 문명이 발달되기 전이고 지능이 발달되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 자신의 세계에만 빠져 있어. 어렸을 때 보면 자기만 알고 점점 커지면서 지능이 발달되면서 바깥 세대에 눈을 돌리다니요. 사람의 의식이 자기 자체에만 머물렀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체에 머무른 상태에서 사람을 봤을 때 머리가 최고 윗부분은 이게 머리가 최고 위라는 의미야 지금. 머리란 뜻도 있지만 최고 위라는 의미야. 사람 몸으로 봤을 때 사고가 자기 몸에 머문 상태에서 머리는 어떻게 돼요? 최고 윗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의식이 커지고 발달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에서 인식이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외경을 향하고 외경을 하는데 더 높은 곳이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의미로 바뀐 거지. 의식세에 전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그래 한자를. 너무 어려워요. 뭐 어렵기는 내 몸의 최고 윗부분이 바깥 세계 최고 윗부분으로 바뀐 것 뿐이야. 의식세계가 전환이 되면서 커지면서. 자 이렇게 해서 한자를 해야만이 생각하는 머리도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그러잖아요. 사람의 사고가 발달되는 것이 그냥 사람 이렇게 펴놓고 거기다 선 하나가 하늘이다 이건 안 발달돼. 이 선 하나가 하늘이다 해서 이렇게 쉽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뭐 이 아이들이 사고력을 갖다 죽이는 공부야. 물론 자원 설명도 틀리지만은 머리에서 하늘로 바뀌는 그런 의식 전환 같은 걸 해주면서 사고의 폭을 갖다가 넓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달이 이게 생각하는 머리를 갖다가 갖게 해주는 공부인데 이런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쉽게만 가려고 그래. 엉터로 설명하면서. 자,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참에 제대로 해야겠죠. 설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설명을 제대로 했어. 꼭대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 꼭대기를 사는 말이 전자를 썼어요. 전야라고. 전자가 머리란 뜻도 있어. 그 전자에 보면 참진자 옆에 머리 혈자가 달라붙었잖아요. 그러죠? 머리란 뜻이 있는 글자 이게요 지금. 그 설문에서도 처음에는 제대로 갔는데 나중에 가지고 엉터리로 설명을 했어요. 한일자하고 큰대자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일자가 아니죠. 소전을 보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전을 보고. 자 그리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음역하는 글자가 알아둬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거든요. 마음씨가 달라붙은 거. 요 글자가 오늘날 천이지만은 혼몽자에서요. 한자 음을 표기에는 책이 혼몽자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천 이렇게. 천이 아니고 고음은 천이야. 호재로 오면서 천으로까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이게 턴에서
탄까지 와가지고 이게 탄이야 탄. 탄인데 이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삼길탄이에요. 삼길탄자. 하늘천자가 탄까지 왔어요. 근데 입으로 삼킨다고 삼길탄자인데 오늘날 삼킬까지 이렇게 안 쓰죠? 네.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네. 그것은 왜 그래요? 쓰는데 편의함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말이라는 게 전달되는 것은 와빙이 되듯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난다. 이게 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게 삐쳐내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하는데 어떤 쪽이 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연결시키면서 쓴 거에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거에 편한 게 충분히 이렇게 써야 될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삐쳐내리는 거예요. 이게 본자에게 사실은 하늘천자를 써야 되는데 일제중국어자처럼 이렇게 오늘날 쓰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편하게 쓰려고 그런 속성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잘못 와변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글자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데 마음심자가요. 신경마에서 나온 글자인데 이게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 변형이 돼서 쓰이는데 변형이 돼서 쓰일 때 변에 쓰이면 왼쪽 변에 쓰이면은 이게 하나의 글자가 이쪽으로만 써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면 이렇게 바뀌고 그게 정형화 돼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마음심자가 변형이 돼서 왼쪽이 변했을 때는 신강변이 돼요. 신강변이 되는데 아랫부분에 쓰일 때도 있어요. 아랫부분에. 그러면 생각사자 뭐 이럴 때 생각성자 뭐 이럴 때는 마음심자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요. 상하로 그대로 근데 이런 거예요. 점을 막자. 점을 막자. 내가 하나의 글자인데 여기다가 마음심자를 써내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좁아. 공간이 좁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여기 요 핵을 갖다가 세워서 반상 갈라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마음심자가 글자 자형에서 아랫부분에 쓰이는데 아랫부분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자로서 또 한 글자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림? 예? 그 공경을 있죠. 그렇죠. 이발될 공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 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말씀을 네. 공존하지? 아이 그거 우리가 그렇게 순발력이 있는 나이가 아니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니까 참을. 네. 요 형태가 이렇게 반드시는데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다 넣고 여기도 달라붙었어. 이게 해가 저무는 상황에서 저물다는 뜻의 글자인데 저물 못자인데 원래 저물 못자예요. 근데 그래서 뭐는 뭔데 마음속으로 사모한다고 사모할 못자 아니에요? 이거 함께 공 한 가지 공이라는 글자인데 공이인데 마음이 공손하다고 해서 공손할 공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요 부위가 이게 삐친 파임이 이렇게 오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뀌죠. 오늘 네. 천이 첨으로 바뀌어. 첨. 네. 우리가 남영남자를 갖다 중국 사람들은 난으로 바르고 우리는 남으로 바르는데 n이 n으로 바뀌거나 서로 반대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한자에서는. 자, 그래서 마음을 더럽힌다고 더럽힐 첨자예요. 더럽힐 첨자. 더럽힐 첨자. 그런데 이 글자가 쓰이지 않고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더럽힐 첨자가 다시 음역하면서 물을 더한다고 해서 더할 첨자. 교육만자 1800자가 있는데 교육만자 1800자 가운데 이걸 민마음심이라고 불러요. 네. 민마음심, 이걸 민마음심 하는데 민마음심이 들어간 글자가 사모할 못자, 공손할 공자, 더럽힐 점자 세 글자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늘천자가 그런데 글자가 원래 바탕이 되는데 변형이 됐던 거예요. 변형해서 원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 음역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하늘천자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까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명령할 명자예요.